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집집마다 하나 정도는 꼭 챙겨놓고 계실 겁니다. 효자손 Q 초록잎 홍합 크림입니다. 저도 뭐 수시로 이거 배달시켜가지고 허리나 무릎 같은데 지속적으로 바르고 있는데요, 관절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초록잎 홍합에다가 4가지 특허 성분까지 넣어가지고 바르는 형태의 크림인데요, 허리라든지 어깨, 무릎 같은데 쓱 발라주면 뭐 아주 시원한, 그리고 뻣뻣하고 뻐근한 곳이 풀린다는 그런 느낌이 아마 들을 겁니다. 효자손 Q 초록잎 홍합 크림 같은 경우는 써보신 분들이 효과를 보고 재구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히트 브랜드 대상에도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1+1 행사 중인 벤스랩을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가시면 무료 체험분도 보내주시는데요, 일단 그걸 써보신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본품만 개방하지 말고 반품하셔도 됩니다. 100% 환불해 드린다고 합니다. 무료 체험분을 2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메모 꼭 남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홍 박사님하고 이제 미제 사건. 네, 이건 뭐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 맞아요. 그 미제 사건도 안 들음직한 거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미제 사건에는 그런 개념 두면 안 됩니다. 그렇죠. 미제 사건은 뭐 예전에 했네 뭐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계속 얘기하고. 상기하고 같아야 됩니다. 이건. 맞아요. 오늘 제가 가져온 사건은 뭐 제목부터 말해도 상관없어요. 수원 가출 소녀 살인 사건이에요. 아, 유명한 이거 사건이죠. 정말 저 가슴 아프고 그랬던 사건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 제가 최근에 선정해 가지고 온 미제 사건이 뭐 고의로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해야 될 거 하는 건데, 네. 본의 아니게 경찰의 초등 수사 과정이 너무 심하게 잘못된 것들을 몇 주 동안 좀 이었어요. 춘천 파수소장 살인, 맞아요. 딸 살인 사건부터 그다음에 콘도에서 그런 네네네. 사건부터 해서 초등수사 관련돼서 심각한 어떤 그 문제점을 드러냈던 사건들, 그거를 이제 미제 사건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혹자는 아니 뭐 경찰 깔려고 하냐. 아니, 교수님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제 뭐 그렇게까지 오해하는 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엊그제 했던 그 송행수 검사가 보안 수사해가지고 그 육교 네네. 연인 그 떨어뜨려서 살해한 거니까, 또 요즘에 첨예하게 뭐 얘기가 나오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냐 마느냐 하는 그 시기에 그 영향 미칠 수 있는 거를 구태여 해야 되느냐 모르겠어요. 경찰 입장의 시각에서 보면 공교롭게 네. 그렇게 초등수사도 많이 실수한 것만 추려서 하는 것 같고, 검찰 거기에 보안 수사. 더해서 검사가 보안 수사해가지고 사건 해결한 거를 또 거기서 하고 하다 보니까 마치 의도된 것처럼. 근데 내가 경찰 출신인데, 그리고 그렇죠. 저는 할 얘기 아니지만 이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32년 동안 수사 경찰로 근무하면서 제 일생의 소원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었어요. 거기에 거의 매진하고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언이 아닙니다. 오직하면 뭐 우리 내 책에도 썼지만, 우리 딸이 맨날 집에 가서도 수사권 독립 노래 부르니까 어린 우리 딸이 그때 겨우 한글 배웠을 때 내 생일날 이렇게 찢은 엽서에다가 써서 준 게, 아빠 수사권 독립하셔요. 이거 수사권 독립하셔요. 하도 교수님이 네, 집에서 수사권, 걔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까? 수사권 독립하셔요. 그게 지혜비가 제일 집에서 노래 부르고 떠들어대는 거 하니까 지혜비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내 생일날 찢어갖고 수사권 독립하셔요 하고 주기까지 했었어요. 저는 평생 솔직히 해서 경찰로서 근무하면서 경찰 수사권 독립에서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형사들끼리 그런 얘기도 했어요. 손가락을 자르려면 잘라서라도 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네, 뭐 이제 이거를 자꾸 어떤 뭐 좌우 정치적인 시각 뭐 이런 걸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양극단으로 연관지어서. 끌어가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법리적인 문제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무슨 기관간의 이해관계의 목적 문제가 아닙니다. 아, 그렇죠. 언젠가 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근데 네. 하여튼 공교롭게 제가 요즘에 선정하는 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요 시기에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하시죠. 잔머리 굴리면 이렇게 초등수사 엄청 비싸고 그런 거 안 하시죠. 잘못하는 거 내가 골라서 준 거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니까
그 경찰 그 후배 동료들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게 약간 또 미제 사건이라는 그 카테고리 자체가 조금 필연적으로 이게 초창기 수사에 좀 초동수사 아쉬운 미스가 부분이 99%예요. 많이 있는 범주이기도 해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해할까봐 그래요. 미제 사건의 이제 발생 이유는 내가 그냥 서두부터 써놨는데 네. 경찰의 수사 의지, 능력과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다음에 이제 정말 미제 사건이 되는 이유는 이제 단서 부족인 경우도 그렇죠. 작용하겠죠. 예. 요 사건 수원 가출 소녀 살인 사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려 7명이 범인으로 지목돼 가지고 그 고생하다가 전부 다 무죄 판결 받은 그런 사건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미제죠. 용의자가 다 무죄면 결국 이 사건은 진짜 진범은 못 잡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제 사건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은 2007년 5월 14일로 갑니다. 네. 2007년 5월 14일 05시 30분경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있는 수원고등학교요. S고교 뭐 꼭 할 필요 다 할 텐데 뭐. 네. 수원고등학교 쪽에서 발생한 건데 본관 건물 앞에 이 소녀 한 명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있었어요. 처음에 볼 때는 그래서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자는 줄 알았다 해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잠자고 있는 걸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숨져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가지고 신원을 확인을 하는데 신원 확인에 실패를 했어요. 어른 같으면 짐을 나오죠. 채취하면 바로 나오죠. 결국은 이제 어른이 짐은 채취해서 안 나오는 건 뻔하잖아요. 미성년자죠 이제. 옛날에는 외국인이 이제 들어갔는데 외국인도 요즘에 날인 다 해서 오니까 네. 이제 안 나왔다 그러면 미성년자예요. 아니면 무적자일 가능성도 있는 그럴 거고요. 수도요. 그건 극히 희귀하죠. 청바지하고 치마 그다음에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네. 신장은 한 170cm 정도 됐고 10대 후반으로 추정이 됐다. 통통한 편이다. 노란색 긴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청바지는 칠부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고동색 줄무늬 농구화에 초록 티셔츠 검은색 속옷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인상착이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사인으로 본 거는 저체온사로 봤어요. 체온이 떨어져가지고 떨어져서 그런데 이제 추후에 보니까 두부 손상이 있었어요. 머리 쪽이 다쳤어요. 그래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머리를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러면 집단 구타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이게 머리가 좀 세게 맞아야 이게 뇌출혈이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예. 그 주변에 이제 청바지도 있었고 치마, 뿔테 안경 이런 게 다 흩어져서 이렇게 이제 나열돼 있었다고 하고요. 네네. 또 이제 뭐 그 학교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해가지고 이제 봤다고 그러는데 거긴 남학교라 수원고가요. 그 학교 학생은 아니죠. 여학생이니까. 여학생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추후에 정밀히 보니까 얼굴하고 팔다리에 멍자국이 있어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폭행이 맞은 거. 수반된 거예요. 예, 폭행이 수반된 거예요. 이제 경찰이 그래서 이거 인적사항이 안 나오니까 얼굴을 촬영해가지고 그 수밖에 없죠. 얼굴을 촬영해갖고 전국 경찰서, 파출소 이런 데다가 다 뿌려요. 그리고 청소년 쉼터 같은 데 있죠. 아 그렇죠. 이런 데도 이제 사진을 전부 배포하고 또 주변 탐문도 하고 하면서 좀 찾으려고 애를 써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인상착의를 이제 차기 상태 같은 걸 보면 네. 너절해요. 행색이 굉장히 나무나합니다. 아 이렇게 딱 깔끔하게 예,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최초에는 네. 노숙소녀로 봐버린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고 있는 애구나. 그러니까 신원 파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거 노숙소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초창기에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어느 쪽으로 그 수사력이 쏠리겠습니까? 수원요. 예, 맞아요. 수원역 그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많이 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수사에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탐문도 그쪽 가서 이제 주로 하고. 네네. 이제 그런데 그 탐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게 되죠. 경찰 귀에. 여기서부터 이제 막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는 겁니다. 엉망진창에. 그러니까 수사 방향을 노숙 소녀라고 설정하는 순간 수사 방향이 수원역을 향했어요. 수원역에 가서 수원역에 있는 노숙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탐문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얘기해줘야지. 그 접하는 각종 풍문과 탐문이 이 수사의 어떤 전반적인 성격을 결정해 버린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수원역에서 살고 있는 이제 노숙자들 상대로 막 탐문을 하고 이제 또 그 인근에 있는 이제 수원 그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파다겠죠. 아, 그럴 수 또래니까.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소문, 이런 그 노숙자들 사이의 소문, 뭐 이런 것 등등이 여러 가지로 들려오다가 그 중에서 굵게 하나 빵하고 네. 들려온 게 뭐였냐면 수원역에서 살고 있던 어린 여성 노숙자가 예. 수원역에 역시 노숙자로 일하고 있는 거의 대빵급의 예. 어떤 사람의 돈을 훔쳐서 아하. 그게 걸려가지고 맞아서 죽고 난 다음에 예. 그러니까 살해한 거죠. 예. 그 대빵 노숙자가? 노숙자가 그 다음에 그 소녀의 시신을 고등학교에다 유기했다더라. 이거 라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이건 솔깃하죠.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엄청 솔깃하죠. 이거 봐라. 네. 그러면 이 수원역에 있는 힘 좀 쓰는 노숙자의 행위네. 일단 그거 조사해야지. 범인이? 예. 그래서 거기에 바짝 붙었어요. 경찰이. 예. 바짝 붙어가지고 16시간 만에 수원역 대합실에서 노숙자 두 사람을 검거합니다. 2명이요. 두 명인데 한 사람은 정 씨예요. 네. 29살 먹은 정 씨. 또 한 사람은 역시 29살 먹은 강 씨예요. 예. 그런데 정 씨 같은 경우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데 정식으로 등록을 안 했을 뿐이에요. 아, 판정이 안 났군요. 예. 뭐 안 받았군요. 그걸. 그러고 강 씨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 2급이 있어요. 아, 그럼 두 둘 사람 다 다 약간은 부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체포를 한 거죠. 경찰이. 뭐 이런 소문이었거든요. 수원역에는 노숙자 대장이 있는데 이 사망한 소녀가 대장의 돈을 훔쳤다가 발각이 돼서 부하들을 시켜서 살해를 해가지고 시신을 갖다 버린 거다. 이런 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문을 추적해가지고 결국 잡은 게 정씨 강씨예요. 체포했다고 난리 났어요 그때. 이거 시켰다는 그럼 부하격이 되겠네요. 이 예. 정씨 강 씨가. 예, 그래서 이 둘 다 장애인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네. 이 사람들 쉽게 또 자백을 해요. 이 자백이 과연 제대로 된 자백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뭐 그때 얘기는 이렇게 나왔어요. 5월 14일 날 02시경에 새벽 2시. 수원역 2층 대합실 밖 에스컬레이터에서 만난 김양을 예. 고등학교로 끌고 가서 구타 살해했다. 아. 이게 이 사람들 얘기예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이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경찰이 빠겠는지 모르지만 이게 조 교수님 저 이제 수원역 자주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게 1층이 있고 여기 2층에 이제 제가 에스컬레이터가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밤에는 그 2층에 이제 들어가야지 뭐 지하철도 타고 뭐 맞아요. 백화점도 연결되고 이거 문을 닫잖아요. 셔터 내리잖아요. 그럼 거기 앞에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막 앉아 있고 그렇단 말이야 새벽에. 거기서 만났다는 거네요. 근데 이제 즉말하면 이 대장 그 후배의 애인의 돈을 2만 원 훔쳤다는 거예요. 2만 원. 이 사망한 여성이. 예. 그래서 1시간 정도 우리가 구타를 했는데 죽은 줄 몰랐다. 뒤로 넘어져서 머리가 벽에 부딪혀서 사망한 것 같다. 라고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백 받은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네요. 게임 끝났지 그러면. 예. 그럼 이제 이거 기소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구속해가지고 기소합니다. 아이고. 아주 쉽게 잡았어요. 그냥 단문 내가지고. 16시간 만에. 예. 예. 그래서 그해 8월 달에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이 열렸어요. 네. 주범으로는 이제 정 씨를 봤어요. 정 씨. 네. 한 사람은 벌금 200. 강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범한테 정씨 징역 7년. 그다음에 이제 공범 그 옆에서 뭐 망봐줬거나 도와줬다는 강 씨는 벌금 200만 원 이렇게 떨어졌어요. 네. 이제 항소가 됐겠죠. 그랬겠죠. 이 항소가 된 게 이제 넉 달 뒤인 12월 달입니다. 네.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리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형사의 강압에 의해서 자백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이 쭉 이어지면서 죄명이 이제 이때는 상해치사죄로 바뀌죠. 상해치사.
그렇죠. 아까 이제 살인해서 이제 그 상해치사. 1심 때도 상해치사로 갔던 걸로 보여요.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니고 막 아니니까. 때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팍 상해치사로 넘어져서. 7년이 떨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고등법원에 가서 정 씨 같은 경우는 5년으로 한 2년 감소돼요. 네. 그런데 이제 강 씨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벌금 200인 상태에서 항소 이제 포기하고 그냥 이 사람은 또 확정- 200만 원 못 내갖고 노역장 유치돼요. 어차피 노숙하고 벌금 못 내니까. 있으니까. 노역장 유치돼 버립니다. 아휴. 자 그리고 이제 그 2008년 1월 23일 그 이듬해가 되죠 이제 그렇네요. 8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네. 이게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검찰이 이 사람들은 이제 상해치사죄로 잡아가고 끝났어. 정씨 징역 5년 때리고 네. 걔는 벌금 200 확정돼서 땡 쳐서 끝났어. 끝났죠. 끝났는데 그 사건이 나고 나서 8개월 정도 지난 2008년 1월 23일 날 검찰이 중대한 발표를 하나 합니다. 그러니까요. 검찰이 요전번에 그 수원역에서 일어났던 노숙 소녀 살인 사건은요. 그 사람들 징역 받았지만요. 우리가 수사를 해봤더니 진범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범을 발견했습니다. 와 이거 돌아버리는 거지. 참 이게 그죠. 이때 깜짝 놀랐어요. 저도 기사 보고. 홀딱 뒤집어진 거죠. 네, 그러면 네.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는 저 정 씨 같은 경우, 뭐예요, 이게? 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황당한 꼴을 당하는 거지. 이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예. 그러면서 누구예요? 그 걔네들이 누구냐면 예. 10대 중후반의 5명 어린애들이래요. 5명. 예, 5명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면 최군 19살, 김군 19살, 강양 19살, 예. 조양 16살, 곽양 13살. 남자 둘 여자 셋이라는 거네요. 얘네들이 가출해서 학생들 금품을 강취하고 빈차 털이, 네. 차량 털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갔던 애들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네. 그리고 얘네들은 소년 분류 심사원에서 지금 그 계류 들어가 중에 있는 있어요. 아이들인데 얘들이 진범임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아이고. 진범. 그래서 검찰이 이거를 검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붙습니다. 뭔데요? 이미 들어가서 살고 있던 정 씨하고 강 씨하고의 5이 공모했대요. 그렇게 본인이 얘기를 해요? 예. 정 씨가? 네, 그렇게 아이고. 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얘들도 수원역 주변에서 체류한 가출 이제 청소년들이라 아까 얘기한 차치기 금품 강취해갖고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소년 분류 심사를 받고 있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 정 씨가 맞아요. 애들이랑 다 애들하고 같이 했어요. 폭행했어요. 이렇게 라고 말했다는 증언을 해버린 거잖아요. 거예요. 그리고 5명도 다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애들도. 그래갖고 얘들 데리고 와서 현장 검증도 해요. 맞아요. 저 기억나요, 교수님. 이거 기억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들까지 2명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모의한 거 공모한 걸로 보고 네. 그냥 살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고. 이미 여기는 살고 있으니까. 추가로 정말 5명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들을 상해치사죄로 기소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결국 7명이 그렇네요. 범인인 가담했다. 거예요. 성인 2명에 미성년자 다섯 5명, 명. 7명이 이제 범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재판이 있겠죠. 애들 5명에 대한. 예. 얘들에 대한 2008년도 4월달에 수원지방법원 1심이 있었어요. 1심. 네. 1심이 있을 때 이제 5명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다 부인합니다. 허위 진술이었다. 검사가 유도했고 자백하라고 위협했다. 아하. 근데 이때 사실은 이제 이 여학생 중에 하나 애가 소년분류 심사원 있으면서 네. 지가 또 저 상담하는 배정된 담당 선생님 있잖아요. 있죠. 예. 그분들한테 편지 보내고 이래요. 우리 절대 아닌데 지금 검사가 너무 막 억울하다. 겁주고 뭐 이래서 억울하다 이런 내용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받았던 사람이 네. 상담 선생님이 그때 2년차밖에 안 돼. 정의감이 진짜 불탈 때야. 매너리즘에도 좀 안 빠졌을 매너리즘에 때. 다 빠졌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사명감 다 높으신 분들이고 열심히 하실 그렇지만 때. 하여튼 더더군다나 2년차 할 때는 그럼요. 불탈 때예요. 그분이
이거는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상담센터에서 박준영 변호사 찾기 시작하거든 이때부터. 재심 많이 하시는. 근데 이제 박준영 변호사는 요때는 그렇게 이제 막 나갈 때 아니에요. 맞아요. 아직. 이제 그렇게 나갈 때는 아니야.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얘들 재판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극 씨 같은 경우 이제 증인으로 참석한단 말이에요. 예. 증인으로 참석하고 강 씨도 참석해서 네. 이때는 이 두 사람도 애들도 우리들도 그런 짓 한 적 없다. 아하. 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간대에 우리는 수원역에 있었다. 수원고등학교에 있지도 않았다. 우린 수원역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부인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건이 훌러덩 다 지금 이제 부인된 거예요, 이게요. 난리 완전히. 났네. 예. 오히려 1심에서 정씨, 강씨가 살고 있는데 검찰에서 안 잡았으면 그냥 그 조용히 사람들로 갔지. 끝나고 종결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검찰에서 추가로 애들 5명을 잡으면서 정씨, 강씨까지 공모한 거라서 7명이 이제 막 재판에서 이 사건 증언하고 전체의 막. 범인이 되다 보니까 언론에도 엄청나게 나오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정씨, 강씨 애들까지 나와갖고 다 우리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이제 난리 났네요. 이제 난리가 나게 된 예. 그런 거죠. 애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 선생님과 관련된 얘기가 이게 뭐냐면요. 네. 애들이 이제 수원구치소로 일단 수감이 됐잖아요. 네. 약 한 달이 경과했을 때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다가 조양이 아까 조양 16살 예. 이 조양이 편지를 써요. 자기 돌봐준 선생님한테. 참 억울해요. 쌤은 선생님 말하는 거죠. 쌤은 내가 정말 그랬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가출해서 양아치처럼 살았지만 쌤만은 저희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했다고 난리쳐도 검사가 몰아붙여서 난동 피우면 없던 죄도 생길까봐 막장에다 생각하고 인정했어요. 요 편지를 보내요. 이 편지를 받은 복지센터 상담지원팀장이 예. 이건 뭔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긴급 회의 소집을 합니다.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는 즉시 애들 면회 신청을 합니다. 이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하나하나 따로 면회하면서 물어봐요. 이때 애들이 제각각이에요. 어떤 애는 잘 모르겠다. 자포자기 상태에서. 그리고 다 끝나는데 뭐 어떡하라고요?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요? 뭐 이렇게 말하는 애도 있고. 네. 그러면서 뒤에 교도관 눈치를 계속 봐요, 애들이. 이제 그런 거를 이 상담 선생님들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찾기 시작하는 거고요. 네. 국선 변호인이지 그것도. 그렇죠. 근데 이제 검찰이 얘들 5명을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요. 알아내갖고 특정을 했냐고요. 이거 했냐?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가출 청소년 중에 한 명이 예. 동료 소년수에게 내 친구들이 노숙소녀 살해 주범이고 예. 엉뚱한 장애인 노숙자가 뒤집어 써가지고 친구들이 괴로워한다고 말했다는 거를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감 중인 가출 청소년 중에 한 명이 얘도 뭔 죄를 져서 하여튼 붙들려 온 거예요. 얘가 검사님 제가 내 친구들이 노숙소녀 살해 주범이라고 그러면서 엉뚱한 장애인들이 뒤집어 썼다는 얘기를 한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럼 네 친구들이 누구야 하는 게 얘들 5명이야. 아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청소년 5명을 검거한 거예요. 검찰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의기양양 검찰에서는 막 큰 사건 잡았다. 하는 거죠. 진범 잡고 이랬던 건데 이렇게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자 재판은 역시 이제 국선으로 박준영 변호사가 선임이 됐어요. 네. 2008년 7월달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제 했는데 이때는 피고인들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유죄로 봤네요. 유죄로 본 그러니까. 겁니다. 그래서 애들은 뭐 소년은 성취도 하고 그래서 뭐 그 4명 그 중에 4명은 뭐 2년에서 4년 정도 이렇게 받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뒤에는 이제 그러면 정씨 강씨는 우리도 아니고 쟤들도 아니라고 그 재판장이 얘기했잖아요. 그거 위증죄로 또 징역 6월을 추가받아요. 아하. 애들은 애들대로 다 형량 받고 정씨 강씨는 이제 추가 위증죄로 추가밥 6개월씩 더 먹어요. 아이고.
자, 그럼 이렇게 끝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끝났으면 1심에서 끝났으면 게임이 끝인데. 또 끝이죠. 예. 근데 이제 이때 박준영 변호사가 꼼꼼하게 봤어요. 서류고 뭐고 갔다가 진짜 꼼꼼하게 봤겠죠. 네. 애들은 2심에 올라갔을 때도 여전히 부인하고 있었고요. 항소하고. 네. 경찰의 신문 과정의 영상을 엄청 꼼꼼하게 봤어요. 이 박준영 변호사가. 예. 그래서 보니까 경찰이 사건 정황을 반복 설명을 해요. 사건 내용을 우리말로 자꾸만 가정교사식 신문을 한 겁니다. 이렇게 했잖아. 아니라고 그러면 에이. 네. 그치 이제 다음엔 네가 이렇게 했지. 지. 그러면 또 하면 그러면 네. 네. 이게 가정교사식 신문 기법이에요. 이게 정신 나간 신문 기법. 이게 이를테면 만약에 이제 진범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사건 내용 자체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실제 사건 단서랑 맞는 말을 해야 얘가 범인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본인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알려주는 누가 거예요. 알려줘? 경찰이 알려주는 경찰이 거지. 그러니까 가정교사 하면서 가정교사식 신문 방법이에요 그게. 그렇게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안경 벗겨갖고 그 하단 옆에 놔뒀던 거 아니야? 그러면 네. 이게 이 뇌리에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쭉 하다 보면 애들이 외워 이제. 그렇죠. 여러 번 반복하면. 논리를 이제 쫙 일련의 과정을 딱 그 경찰이 세워놓은 그 틀에 딱 맞추게 이제 그 다음번에 절절절 자발 진술하는 거지. 요거를 캐치를 했어요. 네. 야 이거 신문 과정 보니까 이거 가르치면서 하네. 애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네. 이제 이렇게 그 확인을 했고요. 애들은 이제 2심에서도 여전히 이제 그 부인을 하는 경우가 됐어요. 네. 2009년 1월달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그때는 고등법원의 조희대 부장판사였어요. 그때 네. 고등법원에서 이제 애들 부인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박 변호사가 의심스러운 취조 과정을 강조하죠. 네. 그 다음에 분명한 거는 물증이 하나도 없어요. 얘네가 범인이라는. 확실한 물증이. 아이고. 그러니까 이 조희대 그 부장판사가 자백 경위가 석연치 않고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얘들 하는 거. 네. 그래서 전원 무죄. 증거가 없다. 2심에서 무죄 때려버려요. 아이고. 예. 근데 이제 아마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한 거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정교사식 취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 유도하는 거지 뭐야. 진술확보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이게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렇게 배척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맞는 말인데도 배척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진술 받을 때. 근데 그렇게 무죄가 떨어지고 그해 7월 달에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상고심의 가요. 대법원. 네. 검찰 당연히 이제 검찰은 무죄 떨어지니까 대법원에 상고했겠고요. 그랬겠죠. 그때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이제 판사는 김승환 판사는 대법관이죠. 네. 거기서도 2010년 됐어 이제 그 이듬해 7월 달까지 갔어요. 아이고 길게 갔다. 그죠? 거기서 대법원에서 기각.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무죄였죠. 전부 무죄.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는 2억 1,947만 원 보상. 애들 갇혀 있고 막 했었으니까. 살았으니까. 예. 그러면서 애들 전부 다 석방해 버린 거예요. 끝났네. 자, 이렇게 대법원까지 이어졌는데, 예. 그 이제 직전 단계 2심 패소 후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 네. 자, 2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니까 검찰에서 항소하잖아요. 네. 항소하니까 상담센터하고 박준영 변호사가 이제 그 수원고등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네. 경찰, 검찰이 지목한 피의자들의 동선을 한번 쭉 살펴봐요. 아, 허점 이렇게 잡으려고. 했다, 이렇게 했다라는 이렇게 거를. 애들이 진술한 그 동선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한번 이제 그대로 답습해 보는 거예요. 따라가 보는 가능한지. 거예요. 예. 경찰 조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범인들이 학교 담을 넘었다고 표기돼 있어요. 학교담을 넘어서 2m 담이래요, 그게. 근데 그걸 훌쩍 넘었다는 거예요. 애들이요. 예. 그리고 수원역에서 수원고등학교 정문까지 CCTV에 아이들이 찍혔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전혀 없어요. 날아간. 그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갔나? 거기서 수원역에서 수원고등학교까지 갔다면 예. CCTV를 열심히 안 찾았겠지 이 경우 같으면. 그랬겠죠? 열심히 찾았으면 CCTV에 충분히 애들이 거기 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열심히 안 찾아서 없던 거야. 이제 그거를
변호사가 찾아낸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거는 검찰의 진술 녹화 영상이에요. 이거죠, 이거. 이 편집 안 된 애들 영상이 있어요. 예. 조사 영상. 이제 이 진술을 보면 애들은 곳곳에서 엇갈리는 진술이 있어요. 중구난방인 거지. 서로 말이 안 맞는 말이 거죠. 안 맞는 거지. 지금 증말하면 이래요. 사건 현장을 몰라서 머뭇거리는 애한테 네. 검찰 수사관이 화단 옆에서 시체가 발견됐는데 하고 힌트를 줘.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그러면 이제 조서를 탁탁탁 치는 형태. 맞아. 네. 사체 어쨌어? 어디다가 뒀어? 화단이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쓰겠죠. 그렇게. 화단 옆에서 시체가 발견됐다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박 변호사가 이 모습을 보고 무죄 받을 자신이 확실하게 생겼다고 해요. 하여튼 이런 그 절차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가 된 겁니다. 맞아요. 이래서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아이들 그리고 이제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들에는 그 유도 암시에 더 취약하잖아요. 정상 성인에 비해서 훨씬 당연히 취약하단 그렇죠.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물론 성인한테도 이렇게 좀 우리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수님. 성인 중에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뭐 얘기하면 아니야 이렇게 얘기 잘 못하고 아닌데도 이제 말을 잘 못하고 그냥 맞아 이렇게 좀 따라가는 그런 성향이 성인한테도 있는데 하물며 애들인데. 아동이나 지적장애. 청소년이나 지적장애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넘어갈 가능성이 피암시성이니까 훨씬 높은 거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진술이 이렇게 배척되고 그 기각당하고 탄핵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유도 질문 절대 쓰면 안 되고 암시 질문 말도 안 절대 되는 거예요. 쓰면 안 지금 되는 이런 거예요. 것은 정신 나간 놈은 없을 거야 아마. 지금은 안 하겠죠. 지금은 뭐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위증죄로 6개월 더 받던 사람들 강씨, 정씨. 어떻게 이 사람들 해. 당연히 2011년 10월달에 대법원에서 무죄 받아요. 무죄. 2012년까지 가는구나. 아이고. 이 사람들도 이제 6개월 더 받은 거 이제 무죄 받게 되고요. 네. 2012년도 6월달에 이제 재심 가야죠. 앞서 받은 앞서 상해치 받은 사건. 거 이제 그 재심 결정이 어려운데도 재심 결정을 받아내기에 이르르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재심 공판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상해치사 관련된 게 무죄가 딱 떨어지죠. 재심 아유. 결과까지 나와서. 네네. 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벌금으로 불구속 상태에 있었으니까 강 씨가 먼저 요 재심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랬겠네요. 이렇게 했고. 예. 결국은 근데 정 씨 같은 경우는 이거 하고 얼레벌레 하는 사이에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 다 살고 나오고. 다 살았어. 예. 아유. 출소 후에 이 사람은 재심 들어가요. 아이고. 출소 후에 재심 들어갑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나중에 형사보상하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 피해자는 그럼 과연 누구냐? 그러게요. 설명 안 드렸죠. 그 피해자. 노숙 소녀라고 네. 추정됐던.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인적사항이 안 밝혀지다 보니까 그 사건 나고 나서 2007년 7월달에 무연고자 공동묘지에다가 처리를 했어요. 처리를 해요. 시신 처리를. 신원이 뭐 50일 넘게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2007년 7월 7일경에 SBS 모 프로에서 방송합니다. 방송. 이 사건을. 네. 네. 그 방송을 하면서 이제 막 그 얼굴도 내보내고 이러니까 그 예고편 그 내보내기 직전에 예고편이 7월 2일 날 있었어요. 7월 7일 날 본방 나가고 네. 7월 2일 날 그 예고편만 보고 어떤 여성분이 쫓아와고 내 딸이라고 얘기해요. 아유. 그래서 찾았다, 그 가족은. 아이는 이제 재판 막 진행될 때는 이미 이제 인적사항이 밝혀지는데 네. 그 아이는 그렇게 해서 밝혀진 거예요. 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 씨하고 강 씨 같은 경우 무죄 나오니까 뭐 정 씨는 뭐 완전히 억울한 혹살이 한 거고. 그렇죠. 이 청소년들도 엄밀히 얘기하면 상해치사 혐의로 해서 얼마를 살았냐면요. 예. 231일에서 372일간 구금된 거예요. 꽤 오래됐네요. 그래서 2억 1,900만 원 형사보상금 그 지급 결정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리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후에 중앙지방법원에서 가출 청소년들의 허위 자백을 근거로 기소한 담당 검사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 국가가 총 1억 2,300만 원을 지급하라. 국가 배상해라. 네, 이렇게 이게 한 8년간의 그 법정 싸움이었던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네요. 그러니까 7년 받은 그 뭐야 정시 만기 출소하고 재심. 그러니까 뭐 억울한 혹살이 한 거예요. 예,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현재 상태에서 이거 끝나고 이게 법정 싸움에서 재심에서 이기고 할 때쯤 됐을 때는 애들 다 컸죠.
받고 성인 됐죠. 그래서 청소년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일자리 찾아서 결혼도 했었다고 그러고요. 일부는 또 배상금 받아갖고 안산 단원고 학생들한테 기부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이제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요. 하여튼 이게 막 사진 대조, DNA 대조 하면서 이제 막 그 했는데도 못 찾다가 예. 정말로 7월 2일 날 와갖고 우리 내 딸이 맞다 그러니까 경찰이 후다다닥 이제 그 제보 받고 쫓아가갖고 그렇죠. 사진 보여줘요. 피해 여학생. 그러니까 맞다는 건데 얼굴이 죽은 사람 얼굴을 찍은 거는 잘못 생전에 알아보죠. 있을 때 얼굴하고 잘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진만 보여주고 하면 맞는 것 같아요지 맞아요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굴이 달라지니까.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 DNA 뽑은 거예요. 아, 확실하게 하려고. 네, 그래서 엄마 DNA하고 이제 대조했더니 네. 맞아요. 아이고.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경기도 용인 모녀예요. 용인에 거주한 네. 모녀였어요. 중학생 김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5살. 아이고. 얘가 내성적이고 학교 생활 부적응으로 2, 3일 간격으로 막 가출도 자주 하고 그랬대요. 응? 엄마가 이제 이혼해서 딸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연고자 묘지 있는 아이 잘 찾아가지고 장례식 치르고 화장해가지고 산기슭에 이제 이렇게 부려줬던 그런 내용이에요. 아이고 어머니가 아이고 너 진짜 뭐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겠어요. 참, 그때 이제 그 방송에서 뭐 노숙 소녀의 마지막 3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김양의 지능이 약간 떨어진다. 이게 이제 시력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학교 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다 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온라인 그 미니홈피상 친구로 이렇게 자주 사귀었대요. 이 오프라인 상에서 실제 학교에서는 못 조금 어울리니까. 못 어울리니까. 온라인상에서 미니홈피 같은 걸로. 그 다음에 이제 가출 전에 여러 친구들을 집으로 이렇게 불렀대요. 놀러 오라 자기 그런 친구들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놀러 온 애들이 집에서 폐물 들고 도망가 버리는 일이 생겼었어요. 어머니 예, 기금소.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가출하는 어떤 그 계기가 됐다. 이런 내용이 방송을 통해서 밝혀졌죠. 뭐 이제 그 정도 상태에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막 이 인터넷에 이제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니까 네. 댓글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천안 등 이런 데에서 가출한 청소년 3명 뭐 이런 애들이 그 아이를 죽였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것도 막 올라오고 해가지고 그 의문 제기했었었죠. 그래서 예. 경찰이 그 걔들 진술 받아서 막 그 수사했었어요. 근데 그 즈음에는 이미 정씨강 씨를 그 구속시켜 놓고 난 상태라. 에이씨 진범 잡혔는데 뭐 이런 얘기 뭐 해나 말하지 건성건성 조사 받아갖고 신경 안 썼어요. 왜냐면 그때 그 천안 가출을 잘했으면- 했다는 애들 댓글에 올라온 그 애들을 정밀하게 경찰이 조사를 했었으면 확실하게 확인이라도 달리 됐을 텐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 그 막 정씨 강씨 체포했다고 막 이제 기사 보도 뜨니까? 뜨니까 댓글에 뭐 그 인터넷에 막 노숙자가 범인 아니야 내 친구들이 범이냐 내 친구들이 그 소녀를 때리고 고등학교에 버리고 왔다고 나한테 자랑도 했었어 이런 글을 누가 올렸었어요. 어허. 가출 그 20세 가량의 여자가 예. 근데 이거를 정씨강 씨가 진범으로 이미 기소됐다고 판단되니까 경찰이 대충 조사해 버린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 조사 했었으면 이게 미제 안 됐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이게 있죠. 아쉬운 부분이에요. 수사 의지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뭐 추후에 이렇게 다 무죄라고 난 다음에 2013년 10월 달에 뭐 아무리 뭐 재수사 결정 내리고 해도 지금까지 안 돼. 밝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재수사를 꼭 해야 된다면요. 네. 그 댓글 처음에 달았던 거 있죠. 천안, 그거 예, 천안에서 가출했던 애들 3명. 내 친구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요거를 다시 재수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빙성이 있다면 그게 신빙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럴 수 있겠어요. 예. 이때 정씨강 씨 잡아놓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대충 조사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정시강 씨가 막 자백하고 이래버리니까. 다 해버리니까 에이씨 이거는 헛소리야. 아니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건을 다시 한다면 다시 한번 그때 댓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댓글 다른 사람도
그 노숙자들하고 친하지도 않고 인적사항도 잘 모른다 그래요. 뭐 추후에 갓줄에서 경찰이 만난다니까. 수사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도 못 찾아냈는데 그래도 수사 의지만 더 있다면 좀 더 깊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담당 형사였던 수원 남부서의 염형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보직으로 수사에서 쫓겨났어요.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원지검의 박 검사, 네. 그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참 다르더라고 경찰하고 검찰하고. 왜요? 아랑곳하지 않고 중앙지검 특수부까지 올라갑니다. 수원지검에서. 아, 그랬다가 이렇게 현재는 변호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검사는 아무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이 없었어요. 검사니까. 그 여명사는 이제 수사 파트에서 영원히 쫓겨나가지고 이제 한직으로 날아갔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승진하는데도 어려워요. 근데 당해도 싸요. 그 이제 요거 수사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경찰이 아주 거지 같은 원칙을 지금도 견지하고 있는데 내가 이번 기회에 이거 한번 얘기를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뭔데요? 경찰에는 이런 관행이 있어요. 똥꼬집이랄까요? 뭐요?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로 한번 송치해버린 사건은 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어 우리는 수사하지 않는다라는 관행이 있어요. 왜? 검찰로 모든 걸 다 해서 다 넘겨버렸으면 네. 지금부터는 우리 거 아니야. 이제 손 손 거야. 우리는 떼어. 검사가 알아서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똥꼬집 그런 관행이 있어요.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다. 이런 그 룰이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관행이고 쌍팔년도에서 내려온 아주 그릇된 형태거든요. 수사가 뭡니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수사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관이잖아요. 예. 수사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지. 불법이 아닌 이상은. 그러면 애초 기초 수사를 잘못해가지고 생긴 문제잖아 이게.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되고 책임을 느낀다면 다시 수사해가지고 진범을 잡아서 지금 잘못된 불명예를 회복을 하고 억울한 옥살이한 그 피해자를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경찰이 할 일 아닙니까? 근데 검찰로 사건 일체를 넘겼기 때문에 넘긴 사건은 다시 수사하지 않는다 하는 그 똥꼬집 관행에 그 집착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수사하라고 내가 독려하고 싶어요. 다시 하라고. 그렇죠. 이게 아직 범인이 안 밝혀졌고 다시 수사하는 거는 결국은 경찰의 몫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경찰이 불명예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불명예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거라도 한번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정씨 강씨 잡혔다 그러니까 인터넷에다 댓글 써서 네, 네. 20대 여성이 내 친구들이 그 천안등지에서 노숙자 생활했던 내 친구들이 걔 죽여가지고 학교에다 갖다 버렸다 하는 내용 썼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여성을 찾아서 면밀히 물론 안 한 건 아니에요. 그 하다가 중간에 끊긴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 여성을요? 여성은 찾았어요. 그 댓글을 쓴 사람은 찾을 수 있죠. 네네. 찾았는데 그 여성으로부터 네가 친구들이라고 얘기했던 3명 걔들 인적사항 좀 대하니까 나도 노숙하면서 속된 말로 굴러다니다가 이렇게 만났던 애들이라 잘 몰라요라고 대답하는 바람에 경찰이 이제 끊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끊으면 안 되죠. 그렇게 끊으면 안 되죠. 그래도 면밀히 그러면 걔들이 오고 갔다는 수사하는 과정에서 천안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갖고 그 당시에 천안역 노숙자 또 차지하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봐야지.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사가 더 자꾸 어려워지고요. 늦어지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거는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어떤 그 사명감, 네. 불명예를 또 회복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이 사건 수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7명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쵸. 지금 애들도. 공권력에 의해서 정씨, 강씨 경찰이 억울하게 잡아놓고. 그쵸. 가출 청소년 5명은 검사가 억울하게 잡아놓고. 검경 합동으로 7명의 억울한 무고한 그 피해자를 희생자들이죠.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명예 회복 차원에서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게 이게 또 특히나 이 김양 같은 경우는 자기를 죽인 사람을 경찰이 못 잡아서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응? 지금 김양
어머니는 여전히 그 멍해를 안고 살아가시고 계실 텐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거 왜 수사 안 하냐고. 이거 해야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시끄러운데 더 해봐야지. 그래서 하여튼 그 김양의 한을 풀어주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랍니다. 맞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성취한 거는 손대지 않는다는 관행, 그런 썩어 빠진 관행 이제 잊어야지. 맞아요. 김양이 너무 억울하게 그러면 사망했잖아요. 책임 있는 이제 경찰이 수사기관이잖아요.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어떤 의지도 보이고 단호하게 일 처리해야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수원 가출 소녀의 살인 사건은 사실은 제가 길게 못해서 짧게 딱딱딱 끊었는데 할 얘기 정말 엄청 할 많죠. 얘기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이거 지금 기가 찬 일이 많아요. 이거 엄청 많죠, 할 얘기. 말도 안 되는 수사, 말도 안 되는 검, 경 다 똑같아요. 그렇게 7명이나. 그러니까 이게 박준영 변호사가 그때 막 시작할 때인데 어떻게 보면 햇병아리 변호사가 볼 때도 기가 찬 거예요. 이거. 이게 이런 일이. 아니 그리고 또 이게 교수님 뭐 2007년이면 옛날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2007년도에 저는 이렇게 났다는 것도 좀 놀라웠어요. CCTV도 제대로 안 까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 CCTV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또 뭔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물론 뭐 다른 각도에서. 방향으로 그 CCTV가 없는 곳으로 들어갔으니까 못 밝혔겠죠. 그랬겠죠. 물론 그랬겠죠. 그렇지만 아니 그래도 적어도 얘네들이 아닌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오. 그러니까요. 얘는 이 사람들 그죠? 아닌 이 사람들이 아닌 거는 참 답답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원 가출 소녀 살인 사건은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렇네요. 그냥 시끄러웠고 억울한 사람 옥살이 한 거 다 풀려났대. 거기에만 포커스 맞춰가지고 우리가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들 잘 풀려나서 국가 배상 받았대 하는 걸로 종료되면 안 됩니다. 진짜 근본은 뭐였냐면 그 억울하게 죽은 김양을 죽인 범인을 못 잡았다는데 우리가 중심을 둬야 돼요. 맞아요, 교수님. 그렇지 진짜.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수원 가출소년 살인 사건은 진범 못 잡은 미제 사건이다. 그렇죠. 이런 그 안목으로 수사하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이게 수원 가출소녀 사건 이렇게 하면 그냥 딱 바로 연결돼서 떠오르는 게 그 억울한 생사람 잡았다 이거지.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들 머릿속에. 네. 그럼 진짜 범인을 못 잡은 사건이네. 요게 좀 희미하게 퇴색이. 그거는 돼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선우가 바뀌었어요 지금. 그렇죠. 억울한 옥살이 한 사람들 나온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예. 거기에다가 우리 중심 두면 안 돼요. 진짜 범인 누구냐고요. 진짜 범인을 잡아야 된다. 이게 2007년 사건이니까 그 공소시효도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이 김양을 죽인 그 어린애를 죽인 그 가출한 김양인데 그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보면은 이 모르겠는데 이 천안 그 3인방도 좀 굉장히 의심이 되고 이게 만약에 제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단 말이에요. 분명히 또 주변에 들은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 초기에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데 말이야. 응? 꼼꼼하게 했어야 돼 이거. 그러니까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여튼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는데 억울한 옥살이 7명이 무죄로 판결됐다 하는 내용이 이 주가 아니에요. 진짜 범인. 가출 소녀 김양을 죽인 범인을 못 잡았다는 게 이게 주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고 이 사건 반드시 진범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미제 사건은 수원 가출 소녀 살인 사건 네.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